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어디 이제 행사,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한동훈 대표를 쫓아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이런 정도의 화면들이 줄곧 연출되곤 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어떤 백브리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친윤계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이 탈퇴를 장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심하세요. 이번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탈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친윤계 의원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뭐 당원 게시판 질문지든 김건희 여사 특검 질문지든 증문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은 그래요. 오늘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였나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일단 처음으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유튜버를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제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법률적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 일단 이제 고발을 하기로 월요일 아마 고발장을 낸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물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분이 고발을 해서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대표 측에서 즉 당 측에서 이제 지금 이 한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지금 친윤 쪽에서 이름만 밝히면 될 거 아니냐, 확인만 해도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한 대표 입장은 단순히 지금의 현재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그냥 어떤 가족들의 그 사안을 확인해 달라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조직적인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대표를 어떤 몰아내기 위한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당무감사로 실제로 어떤 확인하기에는 법적인 논란이 문제가 있으니 실제 이것을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진위를 가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동안은 계속 이제 공세를 받아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법률적인 공세를 취하는 쪽으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의 고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법적 조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론 조작,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여론 조작했다는 주장 등의 건 모두 허위 사실이고 허위 사실 퍼트러 유튜브에서 돈벌이 했다는 건데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에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 유튜버를.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저 주진우 법률위원장의 고발 이후에 SNS에 지금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왜 이 유튜브를 고발하냐? 나를 고발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는 등 그 배우자가 했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왜 애먼 사람을 고발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최초로 한 유튜버 이모 유튜브 방송을 거의 빠짐없이 다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작성자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거 처음에 글들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고소장을 못 봤어요. 주진우 의원이 쓴 걸 제가 못 봤는데 예. 누구의 명예훼손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이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는 동맹이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글을 쓴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고 문제는 이제 가족들인데 막 글이 7분 간격으로 올라오고 아직 명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혹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에 글이 동시에 올라오고 이러니 이게 혹시 어떤 특정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고소가 될지 이걸 이게 고소하면 논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그 유튜브 보면 잘했다고 더 요즘 이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논쟁이 더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주진우 의원 고장을 안 받지만 예. 솔직히 뭘 고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법으로 갈 문제인지 예. 오죽하면 이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진은정 이분이 자기는 거의 뭐 확신한다고 장해찬은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오히려 저는 이모 유튜브보다 장해찬 최고부터 이게 먼저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발 전에 대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고발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정확히 할지는 제가 뭐 서정욱 변호사한테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그 핵심 유튜버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게 오늘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서초동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검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실을 오인했고 그리고 중대한 법리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모 씨의 허위 증언을 수락한 것, 허위 증언을 받아들인 것도 판단도 누락했다고 재판부를 이제 지적한 바 있는데 오늘 검찰이 마지막인가요?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내면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좀 그 그래픽이 준비가 됐나요? 지난번에 나갔던? 감사합니다. 준비가 돼 있군요. 이게 사실은 1심 무죄 때 핵심 논란은 그거였죠.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 그럼 김모 씨가 왜 못하러 쓸데없이 그럼 위증을 자발적으로 한 거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을 두고 아마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앞으로 왜 김모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78페이지에 가까운 판결문에 왜 위증을 했는지가 없는지를 항소심에 다투겠다. 뭐 이런 의도로도 보여요. 제가 이 전체 상황을 보면 가장 이 재판의 어떤 판결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왜 이 김모 씨가 위증에 이르게 되었는지, 예. 이 위증에 이르게 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그냥 알아서 위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증인으로 안 나가도 될 사람이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위증에서 단순하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위증을 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위증을 뭔가 교사하고 압박을 넣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 판사가 어떤 이 여러 가지 설시를 하질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가장 그게 이제 이 재판 판결문에 저는 허점이라고 봅니다. 즉 이야기했지만 아니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고 반면에 위증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가는 건데 예.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유령한테 위증교사를 당했나? 뭐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판사가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구체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했는 것 자체를 방어권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이 법률가들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런 판결이면 앞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위증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례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위증교사와 위증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위증은 교사는 무죄로 하고 위증은 유죄로 했던 첫 판결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왜 이런 첫 판결이 내려지는지 예.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아마 부합을 해서 아마 이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장 내면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결국 이제 알려지는 얘기, 검찰이 어떤 항소심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자발적 위증, 어쨌든 자백도 했고 녹음 파일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 시키지 않았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재판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업자 김모 씨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중압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교사의 주체에 있다. 압박감을 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의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으로 삼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항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교사는 무죄가 되었는데 위증범의 정범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항소심에서 다퉈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심 판결에 법리적인 모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라는 것은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고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분명히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증의 정범이 위증의 자백을 할 만한 또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알선수재 혐의가 계속해서 기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위증 자백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뭐 공수처장에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그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여러 차례 짚어봤던 그 논란거리
자발적 위증, 누구를 위해 그럼 그는 위증을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검찰이 조금 전에 속보로 봤지만 항소장을 냈기 때문에 이제 곧이어 있을 위증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친윤계에서는요. 일단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일단 냉각기를 갖자고 했고 왜 이 싸움에 고모에 이어서 뭐 이모 조카 뭐 장인 왜 나오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고모라는 분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족 개념에서는 네. 조금 벗어나 있죠. 이분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글을 올려서 그 난동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고모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또 네. 이모도 찾아내야 되고 또 조카도 찾아야 되고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 고모는 가족 개념에서 좀 벗어났고 고모까지 얘기하면 이제 뭐 이모 조카도 찾겠다. 그러니까 뭐 다 좋고 왜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냐 안 썼냐의 논란을 갑자기 고모로 이 싸움을 키운 것 자체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 아니냐. 그 박성훈 비서관 생각엔 이 김재현 최고위원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미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실상 이제 뭐 한동훈 대표의 딸까지 거론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뭐 김재현 최고는 마치 이제 뭐 고모가 쓴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기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사실은 뭐 변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속어, 우리가 여기서 차마 옮길 수 없는 말들로 굉장히 강경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친한계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고모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 가지고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친한계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지금 오가는 논쟁보다도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고모가 갑자기 또 소환이 되고 뭐 저쪽에서는 또 딸이 소환이 되고 장인 장모가 소환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사실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뿐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이제 감정 싸움으로 돼서 퇴로 없는 전쟁이 됐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런데 아까는 친한계 쪽에서 심평 변호사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가 신의를 지킨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친윤 쪽에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끝난 뒤에 그때도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했었어요. 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뭐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저한테 그냥 협상을 좀 걸어와라.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기류는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갈등은 있고 그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아까 한동훈 대표가 가까운 쪽에서는 어떻게 한동훈 대표 비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치켜 세우냐 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친윤계에서 이 인터뷰를 주목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오히려 민주당과 뭔가 야합식으로 해서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물밑에서 움직였던 거 아니냐.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요, 이 갈등을 이게 더 확대해가지고 이게 좀 분열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제 그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갈등이 있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김건희
여기서 특검법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뭐 통과되거나 이래 되면요. 그럼 이게 그 다음은 또 한동훈 특검법도 있어요. 조국 당의 그 1호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김건희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이 왔을 때 누가 막아줄까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아니면 이게 친윤 의원들이 도와줘서 부결시켜 줄까요? 그럼 이게 공멸하는 겁니다. 김건희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공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내 입으로 특검법 찬성 이거 말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오늘 박주민 의원들 자꾸 녹아두고 이게 그 친한계가 마치 김건희에서 특검을 찬성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분열 공작이 펴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김건희에서 특검을 막는 거는요. 이거는 이게 최소한도 우리 일치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지고 한동훈 대표도 이게 미래가 없어요. 저는 일치 단계에서 특검 막아야 된다 봅니다. 잠시만요. 서정욱 변호사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듣고 제가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게 고발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해당 유튜버가 실제로 어떤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는 명시적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 주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요건에. 근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듣기로는 그 유튜버가 실제로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라는 얘기를 해당 유튜브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서 변호사 아까 말씀과 달리 여당이 직접 그 유튜버를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 말은 좀 명예훼손 혐의라는 게 예. 한동훈 대표의 명예훼손인지 예. 아니면 이게 가족의 명예훼손인지 이걸 제가 고발장을 못 받았다는 거고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이다. 예. 이렇게 인정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가족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쓴 정황들 이렇다면 이게 저는 혹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걸로 고발했는지 예.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는 이제 그 해당 명시적 유튜버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취지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뭐 다음 달 2일이면 좀 더 명확히 나올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특검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한 대표가 특검을 명시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 안 해도 일부 한동훈 대표 가까운 의원들이 그 표 이탈표 나오면 아예 보수에 공멸하다는 취지를 얘기하셨어요. 조정훈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중대 결심하게 되면 여당이 아닌 야당 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그런 사람은 내양심상 수용 어렵다는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는데요. 특검 중대 결심하면. 뭐 특검 그러면 드루킹 특검을 결심했던 그분들도 그러면 뭐 적은가요?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구를 해서 그때 이제 그때는 여당이었죠. 여당이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여야 합의해서 특검도 많이 꽤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입장을 내는 것은 이게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자꾸 용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 일치 단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공격과 또 당대표 끌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당대표 쪽 입장에서는 급할 때만 나 찾고 특검 얘기하면 단일 대화하자 뭐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단일 대화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의도 와서 의원들 40명 모아놓고 밥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무석이 30명 모아놓고 밥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죠. 자, 그분들 만나서는 그러면 일치 단결하자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저는 아마 그런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40명이나 되는 숫자를 의원들을 초청해서 밥 먹는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했을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뭔가 당대표에게 뭔가 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당대표는 공격하고 끌어내리기 어떤 공작을 하면서도 뭐 특검법 통과돼서 안 된다. 자, 그런 입장에서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타부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친윤계를 향한 경고성 저는 이야기라고 보지만 그러나 아마 특검법 이 어떤 통과 이거에 앞장서지 않을 겁니다. 가족 연관이 됐다는 의혹이 나온 당원 게시판에 이어서 뭐 고모 얘기 나왔고요. 특검 얘기 나왔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중에 누가 더 믿음직스럽냐는 얘기까지 지금 이 아비규환 같은 이 느낌.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일단 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퇴로 없는 전쟁, 이 친윤 친한 간의 갈등이 격화된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